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영이의 힐링 토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 힐링 토크를 책임질 저는 MC 고영이입니다. 오늘 첫 시즌으로 이서원과 함께하는 집콕 방콕 세미나의 첫 시작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이서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워낙이 가득 찬 이력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힘들 땐 전화해 감정식당을 3년째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기가 아주 만점이랍니다.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이서원의 사람 사이의 대표이십니다. 고려사이버대 교수를 오래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고 그때 만난 많은 분들의 지혜가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좋은 내용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서로는 말과 마음 사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나를 살리는 말들, 아픔에서 더 배우고 성장한다 까지가 지금 현재 저서이신데요. 앞으로 계속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서원 선생님의 지혜를 지금부터 많이 마구마구 더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 화두인 그 코로나의 이 긴 생활을 슬기롭게 지내려고 하니 집콕 생활을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콕을 하려니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네 이 시니어들은 더 힘들어요.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는 이 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어리석지만 하면 됩니다. 네? 어리석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리석지 않으면 된다. 사실 슬기롭다는 것의 반대말이 어리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사전을 찾다 보면 사전에 한 7번째쯤의 뜻이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듣지 않는다. 그거 우리네 특징인데.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 안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밖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코로나 소리를 듣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금 흐름을 기다려 들으면 그건 슬기로운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3살이든 아니면 30살이든 80살이든 슬기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그것이 다만 계기가 코로나가 왔느냐 혹은 뭐 암이 왔느냐 치매가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이 공존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슬기로운 집콕 방콕 생활이 가능하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또 특히 성공 경험을 많이 한 우리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라떼는 말이야 하고 자꾸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 라떼족들이 어리석은 생활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그냥 진한 커피 맛은 좀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도 넣고 또 뭐 프림도 넣고 이러면 더 달달한 커피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의 경험, 도서관 하나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의 경험은
거기다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설탕을 시대의 타고 흐름. 설탕을 타고 설탕. 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서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프림으로 넣으면 네. 달달한 커피가 되는 건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상담실 이름이 도란도란 상담실이었어요. 오, 도란도란. 도란도란. 네, 그러니까 도란도란 누군가 이야기하려면 내가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어리석지 않아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슬기로운 집콕박콕 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 생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 쉽네요. 맞습니다. 근데 실천하기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를 접고 귀를 기울이고 네네. 저희 집이 지금 3대가 살고 있는데요. 3대가.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주들한테는 귀를 기가 막히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런데 딸하고는 라떼는 마리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귀를 연다. 이거는 사실은 뭐 세대를 아우러서 가능한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네. 중에 아까 뭐 시니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시니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3살보다 5살이 시니어예요. 5살보다 7살이 시니어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65세, 뭐 80세 이렇게 노인이다, 어르신이다 이름을 붙이는 거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시니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기를 시니어라기보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더 시니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은 시니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부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뭐도 못하고 이게 시니어라는 거죠. 그게 꼰대라는 거고 나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니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혜, 슬기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귀를 열고 귀도 2개니까 네네.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네.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됐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천이 되려면 구체적인 원칙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 구체적인 원칙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소년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소년과 청소년. 예. 소년 때는 말을 들을 때예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모르니까. 네. 청소년 때는 말을 할 때예요. 오호. 그러니까 부모가 소년일 때는 말을 할 때고 청소년일 때는 부모가 말을 들을 때인 거죠. 네. 그것처럼 저는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와 들기 전에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들기 전에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 네네. 신체적인 제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반대로 되면 한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폭이 확 줄어드니까 좀 서글퍼지는데요. 하면 된다 해서 되면 한다. 근데 되면 한다 해서 하면 된다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들보단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를 견디는 게 어렵겠네요. 그 그렇죠. 친구들은 하면 된다는데 네네. 저희는 되면 한다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접어놓고 되면 한다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네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네, 지금까지 힘이 쌓아온 들었군요. 슬기, 지혜를 되면 한다에 네. 그대로 올인해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되면 유리하다고 한다. 볼 수 있죠. 예. 네. 또 혹시 또 더 있나요? 되면 한다라는 정신으로 그 다음에 되면 무엇을 한다는 걸까? 내 한계 내에서 코로나가 주는 한계 내에서 건강이 주는 한계 내에서 그다음에 생활 여건이 주는 한계 내에서 무엇이건 한다인데 그때 또 하나의 원칙을 들자면 건강한 일상의 건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의 건설. 되면 한다 중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일상. 예를 들면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 많이 하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죠? 여자가 네. 살림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지? 네. 인간은 자립할 때 제대로 된 성인이라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립한다는 게 뭘까? 먼저요, 먹을 것을 자기가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 요리. 네. 그리고 지저분할 때 청소할 수 있는 청소. 거.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청소하고 또 옷을 또 빨 수 있는 빨래. 네, 이런 세 가지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리건 나이가 들건 자립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남자분들이 좀 듣기가 좀 껄끄러우실 것 같은데. 껄끄럽지만 들어야 될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리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은 내가 벌어오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게 있었다면 적어도 이 시대적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때는 일상에서 나도 자립하고 사실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갑자기 떠날지 어떻게 알아요? 밤새 안녕인데 저도 어제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슬프다고 저한테 아침에 이것은 무슨 큰 뜻이 있겠죠 하면서 절망에 찬 그 메시지를 학생 한 명이 보내왔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가 눈 뜰 때마다 눈 떠 있고 살아있다는 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프거나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나 혼자 남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립이 일상이 요리, 네. 청소, 세탁 이 정도는 남자든 여자든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일상은 네. 그러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참에 집콕으로 할 때 그것을 되면 하는 범위 안에서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네요. 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우리 집 아저씨가 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집 아저씨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세탁기도 돌릴 줄 모르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쉬운 게요. 단추를 누르면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요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해 먹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라면, 네, 그다음에 밥하고 라면하고 컵라면은 더 쉽습니다. 맞죠. 거기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 장모님한테 배웠는데 소주를 삽니다. 소주? 소주 이게 대병 있죠. 네네네. 대병을 사서 3분의 2줌을 넣고 거기다가 닭 있죠. 닭을 깨끗이 씻어서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1시간 반 정도를 하면 어떤 것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주만 넣으면 소주를 먹은 닭이 돼가지고 어머머. 너무너무 향긋하고 껍질이 탁 달라붙어서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거 시도해봐야겠네. 네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라. 요리를 뭐 어려운 거 백종원 요리 이걸 언제 배우겠어요? 그러네요. 한번 시도를 해봐서 당신 웬일이야 맛있는 나만의 레시피가 있지 하고 그냥 소주만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알려주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맛있게 한번 대접해주면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건강한 일상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꿈을 좀 꿔보겠습니다. 네. 저희 동료 앵커분 중에 네네. 이 요리, 청소, 그 다음에 빨래 이걸 몸소 실천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은 50년을 미리 앞서 네, 그래서 제가 사부님은 참 좋으시겠다. 나는 언제면 저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우리 오늘 선생님의 지혜를 들어보니 그분은 이미 지혜를 갖고 계시네요. 우리 집 아저씨도 이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면 한다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세 가지의 것을 지키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세 이게 가장 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before after라고 우리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상태와 그 다음에 지금 이후에 그냥 유지되면서 같을 필요가 있는 것과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똑같은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상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변화되는 게 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 이제 5명 이상 못 만나는 2.5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 한다의 범위가 4명이에요. 근데 만남이라고 했을 때 나와의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의 민족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잔치하고 웃고 또 들고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하고 큰 소리 내고 이래야 사람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지금 그게 좀 힘들어졌잖아요. 힘들어졌으니까 이때말로 절호의 찬스로 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저도 사실 원래 책을 2권 썼거든요. 저와 제가 만나가지고 책을 쓸 수 있도록. 코로나의 결과물이네요. 코로나 덕분에 덕분의 결과물이네요. 집콕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자연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2 다리가 건강하다면 아까 50년 앞서신 분은 분명히 산책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 바깥 인근 산 이런 데를 가면서 호젓하게 좀 걸어가고 나에게 이야기를 좀 걸어보고 새 소리를 듣고 그렇게 칸트가 늘 걸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죠. 철학자가 될 수 있고 칸트가 될 수 있고 여기 양지천 어디 근처에 칸트의 거리, 칸트의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저도 교토에 가면 철학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철학의 길. 그래서 거기를 코로나 다 없어지면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꼭 교토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동네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면 그것이 철학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 무엇이 중요한가, 가족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성숙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실 바쁠 때는 늘 아쉬워하는 게 이런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만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에서 달라지는 점이라면 나와 내가 진솔하게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 일상을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투게더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되면한대 범위가 넓었으니까 그 함께하는 나 바깥의 거가 가능했다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선생님이 책을 2권씩이나 낼 수 있으실 정도의 나와 만나는 이건 대단한 지혜인데요. 선생님 너무 재밌는 게 저희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이 찐대요. 그런데 한국에 방학 때 나오면 살이 안 찐대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양식만 먹으니까 한식을 먹기 어렵잖아요. 그쵸. 어쩌다가 한식 먹으면 폭식을 한다는 겁니다. 폭식을. 그런데 한국에 나오면 먹을 것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역설이잖아요.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즐겁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산에 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지만 막상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할 때 마치 탐식하는 것처럼 나의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도 이제 진짜 집안일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전 집안일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들고 테레비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테레비랑 만나는 거예요.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오늘 아주 커다란 지혜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건 똑같이 식탁 앞에 앉아서 TV를 켜지 말고 영희야 오늘 너는 어땠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나와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봐야겠네요. 뭐 책은 안 나와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가끔 TV도 보셔야죠. TV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게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TV도 한 번씩 양념으로 보시면서 미스터 트롯도 보시고 미스터 트롯 재밌죠. 요즘 또 미스터 트롯도 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는 프로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책을 2권씩이나 내실 정도로 선생님은 집콕 방콕 생활을 굉장히 슬기롭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비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총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할 수 없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 아주 간단한 선생님 겁니다.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어록 같아요. 할 수 없는 없는 것은
그것은 불행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때쯤 꽃놀이 가야 되는데, 이때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스키장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정말 속상하다. 이럴 때 굉장히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와, 오늘은 라면 먼저 넣고 물을 끓였네. 또 혹은 뭐 물을 팔팔 끓인 뒤에 찬물을 좀 넣었더니 꼬들꼬들해졌네. 이럴 때 와, 라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네. 이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키장을 못 가더라도. 그래서 일찍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속상해한다는 거죠. 그게 전데. 네. 근데 행복한 사람은 반대로 내가 지금 있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다행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앵커를 MC를 볼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이가 들면요, 다행히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럭키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 돼야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되지 않으면 행복이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의 집콕 생활도 사실 책을 쓰면서도 계속, 야,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또 이것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소한 기쁨들이 마치 안개꽃이 모여서 안개꽃다발이 되듯이, 이전에 커다란 장미꽃이 행복이었다 그런다면 뭔가 좋은 일이, 지금은 사소한 안개꽃 같은 것들을 모으면 안개꽃다발이 되는 것.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모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라면 끓이는 거, 세탁하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듯이, 이것이 저에게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비결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작년에 친구들이랑 칠순 여행을 가자고 그래갖고 다 계약까지 했거든요. 네네. 작년 5월에. 근데 코로나가 탁 터져갖고 못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행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 가보겠냐. 네네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 1년 남짓 좀 더 연구를 해서 여행을 갔을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네네. 정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지금 탁 떠올랐거든요. 네, 못 가면서 또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렇죠. 우리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에 대한 재확인, 여기까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인생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다 풍성하고 깊이 멀리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코로나도 역시 그 해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되느냐, 어리석은 집콕 생활이 되느냐,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쇼펜하우어까지 안 가도 네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 선생님이 주신 그 비결의 얘기처럼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지 못했지만 그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좋은 점. 그 다음에 그런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좋은 점. 또 2다리로 갈 수 있는 아직은. 그리고 그때 가기 위해서 지금도 더 열심히 걸어서 건강을 더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네요. 할 수 있는 게 참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쇼핑하우스는 몰라도 쇼핑하우스는 할 수 있잖아요. 쇼핑하우스 좋죠. 그러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슬기로운 집콕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베이스로 지켜야 될 건 건강. 네. 예,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건강을 위해서 집안에서도 열심히 걷고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의 집콕 생활은 얼마든지 슬기로울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까짓 거 뭐 11월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되네요. 너무 신나는데요. 예, 우리 오늘 오프닝이 어떠셨는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지혜로운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알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9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매주 월요일 11시에는 저희들 앞으로 오셔서 지혜를 마구마구 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